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얘기할 거는 뭡니까? 1주 3교시 바로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터라는 부분은 보통 C언어 강의 때 들으셨을 텐데요. 포인터가 어렵다 혹은 쉽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고 보면은 대부분 다 어렵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Objective-C와 그 다음에 코코아 터치를 가지고도 아이폰 앱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쪽 언어에서 필요한 포인터는 어느 정도 급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감히 쉬운 부분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별로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서 한번 간단한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다음에 앱 만들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밌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인터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먼저 볼 거냐라고 하면은 바로 주소, 즉 어드레스라고 불리는 부분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뭡니까? 수많은 스위치로 아마 이루어진 기기 중에 기기가 바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걸 따라서 거기에 따라 그 조작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데이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봅니까? 컴퓨터를 딱 놓고 보면은 거기에 먼저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 공간이죠. 바로 그 기억 공간에다 우리가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거기다 넣고요. 그 다음 거기서 값을 가져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쓰는 다양한 것들은 어떻게 바로 메모리상의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메모리상의 위치를 하게 될 때쯤에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가 넣었던 값을 빼온다, 값을 내가 거기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요, 주소를 통해서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소는 도대체 뭐냐? 실제로 메모리 공간마다 메모리의 저장 공간의 인덱스, 즉 번호를 매겼습니다. 번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소, 즉 어드레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100번지부터 104번지까지의 공간에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데이터나 어떤 것들을 메모리상에 넣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접근하는 방법이 첫 번째 주소에 넣는다. 자, 여기서 제목도 적을까요? 주소를 이용해서 값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언어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기계어나 어셈블리가 있죠. 자, 근데 이게 빡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언어가 계속 발전을 하죠. 언어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점점 쉽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근에 2세대 이상의 언어들은 어떻게? 주소가 아니라 이름을 이용해서 넣는다. 그럼 주소는 이거는 어떻게? 시스템에서 알아서 값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하고 그 주소를 어떻게? 바로 우리가 했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값을 넣겠어.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번지에 넣겠다. 이제 이게 너무 빡세다는 거죠. 빡세니까 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 내가 이 번지는 내가 시스템에 알아서 줄게. 대신 너는 그 번지, 그 어떤 주소 공간에 대한 것들을 너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게 이름을 넣어줘. 네이밍을 넣어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num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num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어떤 특정 번지에 num이라고 불리는 이름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줄게. 그러고 거기에 값을 세팅을 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 바로 이게 요새 나온 언어들은 다 이 방식을 쓰는데요. 참고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C계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름 외에 어떻게 주소를 이용해서 넣는 방법을 지원한다. 왜? 옛날 방식은 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뭐 특정 저장 공간 및 특수 저장 공간 아니다. 그냥 어쨌든 특정 저장 공간이라 할게요. 저장 공간의 데이터를 넣거나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GPU나 GPU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GPU나 아니면 우리가 뭡니까? 캐시나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에 있는 뭐 기타 메모리가 있는 곳은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즉 메모리가 있고 그 주소가 있는 곳은 다 접근이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C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좀 복잡한 기능들을 쓸 때쯤 보면 다 포인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이런 주소 방식을 이용해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 여러분들 아마 배우신 분도 있을 테고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보통은 자바라고 불리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프로그램을 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주어진 기능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능들 좀 더 내가 깊숙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씁니까? NDK라고 불리는 부분. 바로 실제로 안드로이드가 있는 그 달빅이라 불리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지금 아이폰 수업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좀 더 밑에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접근하려고 보면은 아까 말한 그 부분이 다 C 언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도요, 깊숙이 들어가면 C 언어를 써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C 계열에서는 무조건 주소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주소를 접근하겠다고요? 자, 주소를 접근할 때 그러면 뭐합니까? 기존 언어 체제 하에서 뭡니까? 하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셈블리 언어를 쓴다? 이게 옛날 방식이, 옛날에는 이제 C 언어에다 어셈을 써서 섞어서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존 언어 체제 하에서 거기 있는 걸 가지고서 갖다 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소를 접근하게 되는 연산자가 필요하고 자료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소를 제어하는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연산자. 뭐가 있는데? 바로 AND와 ASTERISK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봅시다. 자, 주소에 대한 표현. 자, 연산자라는 부분에다가 AND라는 건데, 변수명에다가 AND 연산자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변수의 주소, 어드레스, 주소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소스에서 지금 치면서 할까요? 솔직히 메모장에 쓰니까 좀 재미가 없네.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위크 1에 클래스 3 언더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넥스트 누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아까 내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AND 연산자.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 여기서 int에 num2라고 불리는 값을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32167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s로그를 하겠습니다. %t 값 하고 그 다음에 num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컴파일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값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32167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그럼 나는 이 값에다가 뭘 할 건데요? 여기다가 AND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해당 값이 들어있는 저장 공간의 주소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진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소 이름이 나오겠죠. 자, 지금 여기서 경고가 나온 거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주소값을 그냥 정수형으로 막 뽑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실제로 뭡니까? 컴파일러에서 경고를 보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얻어오는 거 하나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1000번지가 있다고 그러치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1000번지가 있다? 어쨌든 1000번지 있다라고 1000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까? 이거는 포인터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자, 그래,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우선 내가 만약에 1000번지가 있다. 그러면 그 번지에 있는 번지를 구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000번지를 구해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실제로 그 번지에 있는 저장 공간에 1000번지라면 그 번지 안에 있는 곳에다 내 값을 넣는 거죠. 직접. 그래서 어떻게? 값의 대입이나 얻기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1000번지를 내가 결국 뭐니까 이거는 여기는 실제 저장 공간을 접근한다는 소리잖아요. 주소를 가지고서 주소로 저장 공간을 접근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키워드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1000번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은 10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저장 공간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333 이렇게 넣으면은 10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저장 공간에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10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저장 공간에다가 333이라고 불리는 값을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만만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바로 num이라고 불리는 거. num이라고 불리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내가 이렇게 쓰면 뭐예요? 해당되는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저장 공간에다가 333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이 값을 내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num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저장 공간이겠지?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출력을 하면은 몇이 나옵니까? 얘는 끝에가 보시는 것처럼 333이라고 불리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나왔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 뭡니까? 이거와 이거는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자, 상쇄.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랑 똑같아? 얘는 num과 똑같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면 여러분들 뭘 했어요, 이제는? 나는 어떻게 이제 주소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 해당되는 주소 자체를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나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터죠. 자, 그래서 포인터를 쓰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해당되는 새로운 개념은 기존 개념의 확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주소를 저는 변수? 그럼 어떻게 변수의 개념의 확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int에 num2.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변수인데 얘는 어떻게 값이 들어가는 변수지? 자, 그럼 이게 int에 p num2.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결국에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개념 확장을 합니다. 어떻게? int형에 뭘 받아? 이거는 뭐예요? int형의 저장 공간을 받는 변수명이지. 얘는 int형의
가지고 있는 뭐예요? 주소를 받는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쓰면은 뭡니까? 이거는 인트형 변수의 주소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고 해당 공간의 이름은 뭐다? pnum2다 라는 겁니다. 콜?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게 되면은 만약에 메모리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특정 저장 공간에 뭐가 있어요? num2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겠지. 그리고 이 공간엔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저장 공간이 있고 대충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번지다 가정할게. 자, 그러면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pnum2. 자, 이런 식으로 얘도 공간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여기는 값이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들어가는데 어떤 주소? 막 주소 들어가요? 아니요. int 자령 있죠. 이 자령의 저장 공간. 이런 식으로 되는 int 자령의 저장 공간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럼 여기는 번지는요? 분명히 여기도 뭔가 번지가 있겠지. 근데 그 번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안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주소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소 어떻게 넣습니까?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end와 에스테리크 맞죠? 자, 그럼 이제 합니다. 그럼 일단 저도 어떻게? num2는 1, 2, 3, 4, 5 값을 넣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어떻게? pnum2 똑같습니다. pnum2는 num2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러면 뭐예요? 값이 복사죠? 안 되겠지. 왜? 여기는 뭐합니까? 값인데 여긴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얘가 주소에 복사가 됩니다. 주소 값을 얘가 받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ns 로고 찍습니다. %d와 %d와 %d 세 개만 찍어볼까요? 자, num2 그 다음 pnum2 그 다음에는 num2의 주소 이렇게 세 개를 찍으면은 딱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뭡니까? 값 1, 2, 3, 4 나왔죠. 주소와 주소 같죠? 왜? 여기 있는 주소 값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제대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볼까요? 또 진짜 값으로. 자, 이번엔 %d와 %d 하고 어떻게 하는데 num2와 그 다음에 pnum2와 세 개 하자, 세 개. num2와 pnum2와 그 다음에는 num2의 end와 에스테리크가 들어가야겠지. 주소와 실제 저장 공간. 그럼 실제 값이 있는 공간이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주소죠.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저장 공간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봐요. 똑같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짜 값으로 뽑은 거고, 이거는 주소를 아까 에스테리크 연산 뭐예요? 주소가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 저장 공간으로 접근하는 거죠. 주소가 가리키는 실제 저장 공간. 그래서 거기 있는 값 1, 2, 3, 4가 나오고요. 얘는 num2의 주소. 어떤 주소를 통해서 그 실제 저장 공간을 다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어떤 값이 나요? 1, 2, 3, 4, 5가 그대로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본 게 바로 어떻게 여기에서 포인트에 대한 개요에 대한 부분, 바로 전반적인 얘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int pa,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주소를 넘겨주고 그 값을 뽑아준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메모리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하는 부분은 에몰록과 프리, 이거 C 언어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에몰록과 프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은 뭡니까? 저장 공간
변수로 넣지만은 이거 말고 우리는 어떻게 또 쓸 수 있냐 하면은 자 int에 포인트면서 pnum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pnum3 할까? pnum3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주소가 들어쓰는 공간입니다. 근데 얘 자체는 뭡니까? 어떤 주소를 받는 거죠. 근데 어떤 공간 자체를 내가 얻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주소를 갖다 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 내가 100번지를 넣으면은 그 100번지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100번지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100번지 있는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넣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뭐예요? 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의 주소를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여기서 넣음으로써 그걸 어떻게 간접으로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는 거는 뭐예요? 포인터 사용은 간접 접근이다 라는 겁니다. 간접 접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접 접근으로 하는데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료형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값이 들어갈 녀석과 그 다음에는 간접으로 접근하기 위한 주소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간접으로 접근한 주소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 공간이 없겠지.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장 공간 만드는 메소드 중에서 하나가 mallog이라고 불리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size of int 이렇게 쓰면은 int 공간만큼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해당 크기만큼 공간을 int 크기만큼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뭡니까? 내부의 초기화는 안 됨. 그러고 이거는 뭐요? 공간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해당 공간을 어떻게 포인터 변수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지면 공간 딱 int 크기만큼 4바이트 크기만큼 딱 만들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못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까 말한 저장 공간을 같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혹시 메서드 배웠죠? 메서드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메서드라는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러지?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메서드, mallog이라 불리는 메서드를 우리가 들어가시면은 리턴 타입이 보이든 포인트 어쨌든 간에 주소를 넘겨준다는 거죠.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포인터니까 주소. 그래서 그 주소가 바로 여기 인티어 포인트 변수라는 겁니다. pnum3.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요. 실제로 어떻게 pnum3가 뭘 가리켜요? 참고로 int 크기만큼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초기화를 우리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시킵니까? 이건 공간만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줘서 값을 넣은 게 아니라 진짜 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접근할 방법은 이런 방법이지 안 되고 어떻게 이 변수 자체가 어떻게 실제 저장 공간을 들어가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바로 pnum3는 이런 식으로 갖다 쓰는 거겠지. 자, 이러면은 그럼 뭐합니까? int 크기만큼 만든 그 공간에 pnum3가 가리키고 어쨌든 여기 있는 저장 공간 주소는 얘가 가리키니까 그 주소를 통해서 이 저장 공간에서 3, 4, 5, 6, 7을 넣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소용없고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 저장 공간을 직접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몇이 나와? 3, 4, 5, 6, 7이 나오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이제 포인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2개만 더 봅시다.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만들면 끝? 아니죠.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뭐야? 메모리 함수를 쓴다.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가 메모리를 직접 제어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사용자가 다 쓴 메모리를 지운다라는 개념으로 와줘야지. 그렇죠. 사용자가. 무슨 약도 아니고 사용제예요. 자, 이렇게 다 쓴 메모리를 지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데? 그때 쓰는 메소드가 바로 free. 해서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pnum3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제 여기 우선은 요거는 예제를 하나 더 만들까요? 아주? 자, 이제 지우고 새로 만듭시다. 자, 파일에 new project. next. 위크에 1 언더바 3 언더바 2. 1주 3교시의 두 번째 예제죠. 자. 위크 클래스 3 언더바 2구나. 자, 죄송합니다. 위크 언더바 클래스 3 언더바 2가 되겠죠. 위크 1 언더바 클래스 3 언더바 2. 자, 이제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볼 거는 뭐냐? 아까 구조체 배웠던 거를 써먹자는 거죠. 자, 구조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땠습니까? 스트럭트에 아이고 죄송. 스트럭트에 스트럭트 자료를 뭐라고 할까?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자, int에 m 언더바 num1 이렇게 하나만 쓸까요?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면 좀 재미없죠? 뭐 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건 자료처럼 씁시다. typedf 넣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는 이제 변경되신 이름, 그 다음에는 변경된 후의 이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형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포인트 변수 pdata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지. 자, 그럼 이전에 하나 만들까요? 이전에 만듭시다. 마이데이터형으로 어떻게 gdata라고 할까요? gdata는 이러지? 자, 이렇게 넣고 11111 값을 넣습니다. 어우, 잘 넣었어.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도 갖다 쓸 때는 pdata에 pdata는 어떻게 합니까? and에 gdata의 주소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소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야? 아까 말한 구조체의 포인터 구조체를 받는 포인터 변수 제작 시에 만약에 여러분도 뭐예요? 멤버 접근은 어떻게 하는가? 자, 그냥 예를 들어 gdata 같은 경우에는요. gdat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닷을 찍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 포인트 변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pdata는 닷을 찍어서 내가 어떻게? m 언더바 num1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자, 좀 빡세요. 어떻게? gdata라고 불리는 거. gdata가 아니지. 여기서는 죄송해요. pdata는 뭐예요? 주소지. 주소가 아니라 실제 저장 공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장 공간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m 언더바 넘버 2는 33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data에 아까 말한
m 언더바 넘버 1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값을 갖다 쓰겠지. 자, 이렇게 하면은 값 잘 나올까요? 당금, 맞다, 말밥, 값 잘 나옵니다. 자, 33333 얼마나 잘 나와요. 근데 빡세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멤버 접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해법 제시합니다. 뭡니까? 바로 에러 연산자라는 거. 자, 이거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포인터 변수의 에러 연산자의 멤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pData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에러 연산자를 쓰는 거죠. 어우, 그럼 바로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번에는 777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한다? 출력도 똑같죠? 요거를 복사합시다. 샤랄라. 자, 복사했습니다. 이렇게 쓰든지, 자, 이거, 안 이뻐요. 어떻게? pData에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한 거는 멤버 접근은 이렇게 에러 연산자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거 외에도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대충 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이폰 프로그램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따가 과제나 퀴즈나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주시고 그 다음 꼭 공부해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2주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